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트렌드 코리아 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재미있는 주제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 한다혜 박사님 그리고 전미영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최근 SNS, 소셜미디어의 트렌드를 전반적으로 정리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최근에 SNS에서 지각 변동이 눈에 띄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SNS 생각하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이런 절대 강자들이 있잖아요. 이런 절대 강자들도 있는데 최근에 이제 신흥 강자들이 조금씩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절대 강자와 신흥 강자들의 이런 지각 변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우리가 SNS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으로 SNS 많이 사용하시나요? 저는 많이는 아니지만 네. 하고는 있습니다. 저는 네. 완전 고중독자거든요. 네. 그래서 핸드폰 잠깐 한번 봐야지 했다가 한 30분 지나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글로벌 마케팅 컨설팅 업체에서 전 세계 SNS 사용자를 한번 비중을 해봤대요. 근데 60%가 SNS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 다음 수치가 좀 놀랍습니다. 개인당 하루 평균 2시간 26분을 사용한대요. 와.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는 네. 거죠. 사실 우리가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잠을 잔다고 쳤을 때 깨어있는 시간의 15%를 SNS에 쓴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렇게 SNS가 지난 15년간 우리 삶을 깊숙이 들어오면서 소비자의 SNS 사용도 좀 변화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초기에 우리가 페이스북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 인스타그램으로 넘어왔잖아요. 그런 변화들처럼 앞으로의 어떤 변화가 있을지 또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10대와 20대 사이에서 요즘 SNS 변화 양상이 많이 눈에 띕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기존 강자들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겠는데요. 키워드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째, 영상 중심형 SNS는 지속적으로 인기다. 네, 맞나요? 맞습니다. 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기 위해서 게시물이라든지 스토리를 업로드하시는 소비자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빈도가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생각해보면 저도 제 일상을 공유하려고 SNS를 켜는 것보다는 요즘 유행 뭐 하지? 요즘 트렌드 뭐지? 요즘 영상 뭐가 재밌지? 막 계속 이렇게 누군가가 올려주는 영상을 소비하기 위해서 SNS를 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소수의 인플루언서, 크리에이터들이 올리는 짧은 영상 콘텐츠들이 유튜브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 모든 곳에서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제 소통형 기능은 점차 약화된 것이 또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영상만 소비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요. 인스타그램의 MAU라고 하죠. 모바일 월간 활성 이용자가 계속 꾸준히 감소를 하고 있는 추세고요. 반대로 유튜브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지금 역대 최대 전성기를 맞고 있어요. 그래서 2024년 1월에 전체 시청 시간을 또 갱신하는 만큼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로에 서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SNS로 제 일상을 올리기보다는 뭔가 좀 재미있는 짤들 이런 거 보려고 계속 쉬는 시간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만 나타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현상이 좀 전반적으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글로벌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미국의 MZ세대들한테 또 신조어가 생겼대요. 이게 서로 의미 있는 대화는 안 하면서 지금 박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요거 한번 봐봐 하고 이제 릴스나 쇼츠를 보내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 DM을 보시면 영상밖에 주고받는 게 없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릴스와 릴레이션십을 합쳐서 릴스 릴레이션십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SNS 안에서 소통이 거의 없어지고 그냥 이거 재밌으니까 한번 봐봐 하는 이런 영상 주고받기만 는다라는 이런 현상을 신조어로 만들 만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현상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네, 이것을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SNS는 지금까지 TV라는 이런 전통 매체에 반대에 서 있는 미디어였습니다. 그래서 TV나 라디오 같은 것은 소수가 생산한 콘텐츠였고요. 이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전통 미디어였죠. 근데 SNS는 각자가 우리 개개인들이 다 만들어내는 콘텐츠로 서로 소통하는 것이 큰 양대의 차이였는데 방금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기존 SNS 이용자들이 소수의 크리에이터들이 만든 콘텐츠만 소비하는
생산을 안 하고 소비만 하는 네. 거예요. 그런 식의 현상이 나타나면서 SNS가 사실상 매스미디어화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비자들이 생산 대신 소비만 한다라는 측면을 조금 유의 깊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인터넷 카페에 사람들이 그 릴스 퍼오는 거를 보면서 네. 엄마 아빠들이 이 SNS에 들어가기 시작했구나. 이제 늙은 매체가 되고 있나? 약간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방금 말씀해주신 매스미디어화 그런 단어가 참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텍스트 중심형 SNS도 다시금 성장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우리 X의 대항마로 출시됐던 메타의 스레드. 요 인기가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스레드 같은 경우는 작년 7월에 메타가 선보인 SNS입니다. 텍스트 중심으로 시작을 했는데 출시 5일 만에 엄청나게 인기를 많이 끌었어요. 그러다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에는 사실 절반 수준으로 감소를 했었는데 최근에 인스타그램 들어가 보시면 스레드가 같이 뜨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인스타그램 연동을 굉장히 중시하면서 스레드로 바로 넘어갈 수 있게끔 편의성을 강조를 하면서 이게 다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다시 스레드가 또 주목을 받고 있고요. 요 스레드에서는 반말 모드를 많이 해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 스레드에서는 반말 모드가 형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글이 거의 다 많이 반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또 있다 보니까 기존의 SNS를 쓰시던 분들이 인스타그램에서는 뭔가 글을 쓰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스레드에서는 반말로 그냥 편하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모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래서 굉장히 좀 좋다 이런 얘기를 또 많이 해주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친한 사람들끼리만 사용하는 폐쇄형 SNS 이것도 계속 인기가 있죠. 네, 맞습니다. 국내에서 최근에 로켓이라는 앱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핸드폰에 위젯이 떠요. 그래서 친구, 정말 친한 친구와 맺어서 실시간으로 친구가 찍은 사진이 내 핸드폰 위젯에 뜨는 겁니다. 바탕화면에. 그래서 요즘은 친구에게 내 스케줄을 공유하는 어플리케이션 이런 것들도 인기를 끌고 있고요. 요즘 최근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이 플래닛이라는 앱이 굉장히 또 인기가 많아요. 이 앱은 이날 되니? 저날 되니? 이런 것들 물어보지 않고도 그냥 프로필을 누르면 그 공개한 일정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약속을 잡는 게 굉장히 편하다. 이런 후기가 많아서 또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좀 폐쇄형 SNS는 친구를 무한정 맺지 않고 좀 찐친들하고만 맺죠? 보통 한 몇 명 정도 맺나요? 보통 한 10명 정도에서 20명 정도 맺고 있다고 합니다. 내가 저 친구와 20명 안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그거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이걸 누군가에게 또 소개를 했더니 그거 할 만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또 양극화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맞습니다. 자, 이런 폐쇄형 SNS가 인기를 끄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사실 기성 SNS에 대한 피로감이 굉장히 큰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광고가 너무 많아지고 또 가짜 뉴스가 많아지면서 피로감을 느낀 젊은 세대들 가운데서 이 폐쇄형 앱으로 좀 눈길을 끄는 이런 현상이 과거보다 강해지고 있다는 거죠. SNS도 뭐 새로운 진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걸 보면 참 신기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가장 많은 또 질문들이 앞으로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다음은 어떤 SNS가 뜰까요? 이런 질문은 늘 받는데요. 맞습니다. 그건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대신에 클럽하우스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2021년에 이 클럽하우스가 엄청난 인기를 아주 반짝 끌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애플 쓰시는 분들만 들어갈 수 있고 초대장이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다 해서 뭐 애플폰을 갑자기 막 중고로 사시는 분들도 있고 초대장도 당근마켓 거기에서도 또 인기를 끌었었어요. 인싸 앱이다 이러면서 난리가 났었는데 이게 제한된 인원만 또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고 인플루언서들이 갑자기 빠져나가면서 확 또 반감도 동시에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금방 떴다가 금방 사라지는 SNS 앱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기존 SNS에 대한 소비자의 피로감은 계속 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사람들 마음속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들하고 관계를 크게 확장하고 싶긴 한데 또 아는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기도 하고 이 두 가지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균형 찾는 게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또 폐쇄형 SNS는 수익 모델 찾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관점에서 또 지속성에 대한 고민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우리 한다혜 박사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